기자 수첩 넘어가 보죠.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 성격차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주에 나왔죠. 한국은 111위였는데 다시 또 떨어져서 117위가 됐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지구촌의 성격차, 남녀 격차를 수치로 만들어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8년 동안에 4%포인트 정도 나아졌다고는 하는군요. 그러면 지구촌의 절반은 여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지려면 몇 년을 더 애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한 8년 동안에 4% 올라갔으니까 한 80년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죠? 잘하면 김현정 앵커는 세상 지구촌의 남녀가 똑같아지는 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80년. 것 같습니다. 80년이면. 그래요? 건강하게 사시죠. 아무튼 전 세계 경제활동 기회와 참여만 놓고 보면은 남녀 간 차이가 그저 여자가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 남자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길래 우리나라 성평등이 142개국 중에 117위밖에 안 나왔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및 기회에서 점수가 아주 낮았습니다. 124위. 교육에서 103위, 건강과 생존에서 74위, 정치 참여에서 93위. 그렇군요. 성별 임금 격차 125위. 고위직의 여성 임원이 얼마나 있나 113위. 성별 출생 비율이 122위. 남자가 많이 태어나고 있는 모양이죠. 의회 내 여성 정치인 수가 91위. 정부 고위직 수에서 94위. 제대로 점수가 나오는 게 없어요. 없네요. 높은 게 없어요. 중국, 일본, 캄보디아, 네팔, 쿠웨이트, 인도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한국이 나옵니다. 네팔, 쿠웨이트, 인도, 캄보디아보다 미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지구촌 여성 국회의원, 전 세계 여성 국회의원 수는 지난 9년 전에 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26% 늘었어요.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늘었을까요? 얼마나 늘었어요? 지난 9년 전에 비해서 그냥 같을 겁니다. 특별히 는 게 없어요. 장관 수는 50%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장관은 지금 여성부 장관 한 명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전 세계 189개국 중에서 88위로 나타납니다. 정치권에서 따로 조사한 걸 보면 189개국 중에서 188이니까 그냥 88이니까 상당히 뭐 중위권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쭉 들으면서 우리나라보다 어떤 경제 수준이나 삶의 여건 객관적인 삶의 환경이 떨어지는 열악한 그런 나라들보다도 우리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는 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쉽게 이해는 안 가시죠. 그러니까요.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부룬디가 경제 활동에서 성평등 격차가 가장 낮아요. 1등입니다. 어디요? 어느 나라요? 아프리카 부룬디. 부룬디? 못 살기로 유명한 나라가. 이름도 사실 좀 생소할 정도인데. 왜냐하면 남자건 여자건 죽어라고 같이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평등이죠.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2위가 노르웨이. 이 나라는 이해가 좀 가죠. 아프리카 말라위가 3위. 부룬디 같은 경우는요. 국회의원 구성에 성별 쿼터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반드시 뭐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 국회의원이 되는 거니까 가난하지만 남녀 동등하게 일하고 정치권의 진출도 양성평등이 보장돼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던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교육과 정치에서 이제 여성의 성취도가 워낙 높습니다. 상위권에 속한 북유럽 국가들은 이제 공통된 내용인데 중남미의 니카라과나 아프리카의 르완다 이 10위권에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르완다는 국회의원의 60%가 여성입니다. 남성보다 오히려 많네요. 많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성평등 지수가 이제 높은 거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사회가 여성을 얼마나 동등하게 대하고 동등해지도록 배려를 하고 있느냐에서는 이제 점수가 낮은 거죠. 그래요. 관점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글을 읽어내는 능력, 식자율이라고 하죠. 레소토가 1위입니다. 레소토는 또 아프리카의 레소토가 어느 1위입니다. 나라예요? 왜냐하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여성이 글을 읽을 줄 아는 남자보다 훨씬 많아요. 아프리카의 레소토란 나라.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남성은 다 돈 벌러 외국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남아있는 남녀를 놓고 비교하면은 글을 아는 여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수치상의 이제 왜곡을 갖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군복무제도, 우리나라 군복무제도. 대학생 수를 따지는데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만 따지면 되는데 군대 가 있는 남학생들도 휴학생을 다 대학생으로 치면 남자의 대학 진학률이 훨씬 높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동일 직종의 임금 격차. 왜 이렇게 남자만 더 봉급을 많이 주냐. 똑같이 일하는데. 이거 몇이 나왔죠 우리가? 우리가 125위. 125위. 엄청 나쁘죠. 그러네요. 성적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 취업을 하면 군 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을 해줘요. 아, 우린 그게 있죠. 예, 독특하게 그러니까 우리만의. 아무래도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이 일하는 것 같은데 남자 호봉이 높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생기죠. 그러네요. 그것까지 이제 감안해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억울한 건 있다. 그건 근데 분명하죠. 그걸 다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117위에서 얼마나 올라갈까? 저는 갸우뚱한데요. 그걸 감안해도 117은 좀 너무하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사내 이사의 남녀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는 유럽 선진국의 딱 10분의 1 수준입니다. 또 기업의 고위 임원, 뭐 전무, 상무 이런 것들 따지면 우리나라는 유럽 선진국의 5분의 1. 5분의 1 수준. 남녀가 똑같이 일했을 텐데 승진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문제는 경제가 침체되고 장기화될수록 경제가 위기가 다가올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불리해진다는 것, 불안정해진다는 것. 여성부터 잘라낸다든가 이런 거죠. 여성의 임금을 더 깎는다든가. 결국 이런 것들은요. 정치와 정책의 문제입니다. 여성 대통령이 등장하시면서 여성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틀림없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들을 좀 실천해 주시고 또는 사회 인식도 문제입니다. 여성을 아직도 낮게 보거나 예, 열악하게 보는 그런 잘못된 인식도 문제입니다. 양성평등 표어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마음과 마음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멋있네요. 멋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80년은 남았답니다. 고맙습니다.